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도 일제히 파란불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종목이 NHN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 들어오면서 강박권 정도 이상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막 삼성생명이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 파란불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현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경기선 이탈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과 현대차 악재로 조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국가 개별적인 이슈가 증시 등락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의 큰 흐름을 예상을 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대북 악재로 국내 증시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네요. 자, 시장은 이야기가 됐듯이 미국의 경제지표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다가 현대차, 기아차의 리콜 소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세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볼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어둡습니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다음 주까지의 조정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밤사이에 그 해외 증시도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경우 보게 되면은 1%대 주요 지표들 1%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그 경제 지표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한 8만 명 가까이 좀 감소한 것으로 좀 집계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거기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그 여름부터 좀 자산 매입 추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을 해외 언론 쪽 보다 보면은 어저께 미국 증시 하락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또 북한 이슈였습니다. 북한 핵시설이 아무래도 그 공사를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 거기다 전쟁 도발과 관련된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북한 문제가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장관이 그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줄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경기나 리스크 요인 같은 이런 공통적인 요인보다 지금 국가별 개별적인 이슈들이 지금 증시 등락을 좌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저께 미국 증시 조정 요인 중에 한 가지로 북한 이슈가 좀 대두가 됐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 개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악재 요인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 그 BOJ 회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엔화와 관련된 또 불확실성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열리는 우리나라 금통위, 여기서 지금 통화 정책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여부가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를 유발하는 어떤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다음 주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증시 자체가 국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의 큰 흐름에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략의 문제인데요. 특히 오늘 자동차주들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업종별 움직임 보게 되면은 그 운수장비 업종 급락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부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리콜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면서 그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당분간은 조금 반등 여부를 좀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증권업종도 좀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대비한 코스닥도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처럼 어떤
그 경기라든가 어떤 트렌디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대형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나 소형주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트렌디한 움직임을 보일 때 좀 강점을 가지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어떤 대내적인 악재 같은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별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쪽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마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시장 파이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LED 관련주들, 그리고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중국 서비스업 지수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근 최저임금을 빠르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구매력 확대, 그리고 구매력 확대는 결국에는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유효한 어떤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하게 IT주들은 추천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등도 이쪽으로 정책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